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요즘 들어서 반이민 정책이니 또 그러다 보니까 극우주의가 판을 치고 또 백인 우월주의가 판을 치는, 그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혼란 속에 이민자들이 여러 가지 공지로 몰리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짚어보고자 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 자문위원을 이 자리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고요? 네, 지난 9월 5일을 기점으로 본의 아니게 저희 민권센터는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민 문제를 민권센터에서 추진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탄도 하고 또 새로운 제안도 하느라고 바쁘셨겠어요? 네, 좀 그런 편입니다.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요. 뭐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만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반이민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접하면서 왠지 마음이 좀 조아려지고 불안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반이민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무슬림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가요? 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화당의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이민 정책 공약들을 했고, 이제 대통령이 된 직후부터는 그 공약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을 하고 나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무슬림 밴을 포함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또한 국토안보부 차원에서는 이민 단속과 이제 추방을 강화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제 심지어 합법 이민 숫자도 줄이고 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반이민 정책들을 쭉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회를 굉장히 분열적인 양상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공언했던 반이민 정책들을 정책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한 그런 이제 측면도 있고요. 특히 지난 9월 5일 같은 경우에는 다카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이 반이민 정책이 정말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인가,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로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안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의 나라고 본인도 이민자 출신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만. 네네. 사실상 엄밀히 따진다면은 미국에서 완전한 소유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완전한 주인 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룹은 아메리칸 네이티브 그렇죠. 아메리칸인들, 소위 인디안이라고 하는 그분들이겠죠. 사실상 컬럼버스 이래로 모두가 이민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민자라는 개념은 이제 외국 출생해서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민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왔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온 사람들을 차별하고 미국의 원래의 정신인 다인종이 화합하는 그런 사회상을 거부하려는 그런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구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까지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좀 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사가 흘러가고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만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 그 얘기는 또 이제 끝이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이제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대해서 우리 차주범 의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는데, 지난 5월에 이제 폐지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9월 다카, 5일이죠. 9월 5일이죠. 네네. 네. 참 청소년 드리머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이 다크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또 청소년들에게 그동안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카 DACA죠.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인데요.
이 디퍼드 액션이라는 것은 원래 그 이민법상으로 존재하던 개념이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청소년 추방 구제 프로그램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이제 번역할 수 번역을 있겠는데요. 좀 하고 있죠.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디퍼드 액션이라는 것은 그 이민 행정상의 재량권을 행사해서 네. 서독 추방 대상자라도 가령 뭐 가정폭력의 희생자나 이제 그런 이민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량권을 발휘해서 구제하는 그런 원래 이민법상으로 존재하던 개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카는 이거를 확대해서 그 적용 대상을 넓힌 거죠. 네. 원래 드림 액트가 네. 법제화 됐다라면은 네. 그 드림 액트의 수혜자가 됐었을 그 잠정 수혜자들에게 그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제 구제를 해준 겁니다. 네. 2012년 6월 15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하고 2달간의 실행 준비 기간을 거쳐서 8월 15일부터 USCIS에서 접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온 그 16세 이전에 왔고 또 그 미국에서 그 발표 당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했던 그 서류 미비 청소년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유효한 그 노동 허가증을 제공해서 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추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연방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게 2년짜리이기 때문에 2012년에 그 시작 단계에서 신청했던 친구들은 벌써 한 2번까지 갱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갱신은 뭐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갱신을 하면서도 이제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2년 기간 동안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카 혜택을 지속해서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다카를 수혜했던 많은 분들은 문제없이 갱신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 구제 방안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일도 할 수 있었고 쉽게 말해서 아메리칸 드림 또 희망을 안고 살아갔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제 폐지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앞으로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한 8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좀 발표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USCIS 통계입니다. 그 USCIS에서 그 분기별로 이렇게 그 리포트를 발표하는데요. 거기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한 80만 명 정도의 드리머들이 그 다카를 수혜했고 그 중에는 또한 전국적으로 그 10,000명이 넘는 우리 한인 드리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인들도 상당히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자녀고 우리 이웃의 자녀들이잖아요. 네네. 참 근데 그 청소년들이 부모 따라 미국에 와서 여차여차 이러이런 사정 때문에 영주권이나 또는 합법적인 치료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줘서 혜택을 갖고 꿈을 갖고 있었는데 참 청소년들에게 그런 그 아주 프로그램 폐지를 한다라는 것은 참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청소년은 어느 나라고 간에 미래의 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분이 어떻든 간에. 네네. 근데 그런 꿈을 박탈하고 미래를 꿈을 박탈하는 것은 미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미래의 꿈인 그들에게 그런 가혹한 프로그램을 폐지를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다카는 그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여러 통계와 지표가 가리킨 바에 따르면은 미국 사회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간단한 통계 하나만 들어드리면은 그 다카가 계속 지속 시행될 경우에는 향후 한 10년의 기간 동안 미 전체에서 460빌리언, 그러니까 4,6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생산 증대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만약에 다카가 폐지된다면 특히 지금 여러 반이민 그 정책과 그 반이민적인 요구들을 텍사스주가 앞장서서 이제 하고 있고 이번에 다카가 폐지된 데에도 텍사스를 비롯한 10개 주 검찰총장들이 지대한 이제 역할을 했는데요. 만약에 다카가 폐지된다면 텍사스주 한 주의 경우만 들더라도 매년 그 GDP에서 61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다카를 수혜한 이 친구들이 그 합법적인 노동 허가증을 가지고서 자기의 교육 수준에 걸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또한 텍스페이어로서 미국 경제에 지대한 그
긍정적인 네. 그런 이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4,600억 달러의 손실, 이게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야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환율을 굳이 뭐 계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뭐 1,2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약 50조를 오르내리거든요. 아니 500조. 네네. 500조면은 한국의 예산이 400조 조금 넘거든요. 네네. 한국의 1년 예산보다도 더 넘는 엄청난 손실을 지금 미국이 가져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사회에서도 그 주요 경제계 인사들 중에서도 그 다카를 넘어서 그 포괄적 이민 개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9월 5일날 다카 폐지가 공식화된 바로 그날 네. 그 페이스북 그 CEO죠. 그 마크 주크버거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자택으로 이 드리머들을 한 5명을 초청을 해서 아예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그 친구들의 그 스토리를 생중계하고 본인이 그 다카 정책의 철폐에 그 강력히 반대한다는 그런 뜻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그 저명 인사라든가 큰 기업의 CEO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잖아요. 뭐 그 반대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차 의원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오고 있고 또 올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카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인 의도겠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전반적인 이민 정책의 기조는 분명히 반이민 정책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카에 관해서는 조금 입장이 달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카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라는 마음을 처음부터 먹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카 철폐를 확고한 자기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취임 직후 발표한 무슬림인 행정명령과 함께 다카 폐지도 공식화시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어느 인터뷰에서는 그 드리머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다만 그 지난 6월 말에 그 텍사스를 비롯한 10개 주 검찰총장들이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서 만약 9월 5일까지 다카 철폐를 하지 않으면 법률 소송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과를 쭉 보면은 이 다카 폐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100% 의지라기보다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 반이민 세력의 강력한 목소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끌려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5일에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은 대단히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다카를 전면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그 연방의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법제화를 요구하는 이제 한마디로 그 공을 연방의회에 떠넘기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도 좋지 않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주정부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있고 또 미 국민들도 과반수 이상이 다카를 지지하고 있고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민자들로서는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미국 사회 여론이 그 만만치가 않죠. 다카 폐지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그 다카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네. 특히 이 수혜 대상자들이 그 소위 말해서 부모 따라 미국에 온 죄밖에 없는, 그리고 특히 미국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쭉 살아왔던 그 아메리칸 드림을 꼭 성취해야 되는 그런 여기서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사회 전반적인 여론은 그 다카 철폐는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카 폐지로 인해서 이제 미국 사회에 여러 가지의 그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것을 인해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우리 한인 사회, 이 청소년 구제 프로그램 다카가 철폐되면서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그
우리 한인 사회도 이제 현재는 아무래도 그 1세들이 주도하는 자영업 중심으로 경제가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가 가리키는 바에 따르면 우리 사회도 점점 그 미주류 사회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측면, 또 인구 구성에서도 이제 1세가 압도적으로 차지하던 비중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지요. 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서류 미비 청소년 청년들을 포함한 우리의 자라나는 1.5세 2세들이 앞으로는 그 미국 사회 주류와 또한 여러 전문 영역에서 점점 입지를 넓혀가는 이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 다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이민 신분 때문에 교육적 기회나 직업적 기회에서 소외됐던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다른 이제 여타 그 청소년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창구가 열린 셈이었는데요. 이 다카가 폐지되면서 그 친구들이 다시금 그 미국 사회 그늘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 커뮤니티로서도 상당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걱정이에요. 사실은요. 누구 말처럼 그 딱지 나오면은 모두 안 물어간다고 하는데 그 있는 거 없는 거의 차이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못 주고 뭐 하고 뭐 약 준다라는 말이 지금 또 비슷한데 이게 그 다카를 지금 철폐하더니 이상한 또 뭐 석시드 액트라는 대체 법안을 지금 내놨어요. 발의를 했는데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또 이게 어떤 대체 법안인가요? 석시드 액트 법안이? 네, 석시드 액트는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화당판 드림 액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드림 액트는 지난 2001년에 처음 상정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그 통과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동안 그 쭉 드림 액트가 상정되고 좌절된 경과를 보면은 드림 액트의 그 내용은 점점 약화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드림 액트가 상정되었을 때는 그 드리머 친구들을 바로 합법화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취지로서 드림 액트가 상정되었는데 점점 이제 여러 조건들이 붙었었죠. 그래서 2017년에 그 민주당에서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드림 액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드리머들에게 바로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CPR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시 체류 신분을 먼저 부여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그 공화당이 주장하는 그 드림 액트 내용은 그것보다도 더 나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체류 신분 기간을 10년까지 설정을 하고 네. 그것이 지나야 이제 정식 합법 신분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또한 아주 강력한 백그라운드 책, 그러니까 신원조회를 동반하게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설옥 드림 액트가 통과되더라도 그거를 수혜할 수 있는 잠재 수혜자는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러니까 공화당이 주장하는 이제 드림 액트죠. 그러니까 9월 5일 날 그 다카 폐지가 공식화되면서 민주당이 먼저 발빠르게 그 드림 액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전까지는 드림 액트에 뭐 스폰서하는 의원들이 한 2~3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숫자가 한 100몇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방의회에서도 이 드림 액트를 센터피스로 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 액트를 단독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드림 액트에 덧붙여서 공화당 측에서 주장하는 어떤 이민 단속 그런 조항들도 좀 가미해서 이거를 컴프로마이즈 합의해서 또 통과시킬 거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법안이 나온 배경은 그 논의의 과정에서 자신들 쪽으로 좀 더 어떤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드림 액트 버전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까 이 정권이라는 것은 또 정치라는 것은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은 오바마 민주당 정권이 만들었던 것은 싹 이제 지우개를 치워버리고 공화당의 새로운 이제 정권에서 만드는 법안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참 가혹한 그런 법안들이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 정권에서 만들었던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적인 입지에 의해서만 이렇게 만들어서 가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그야말로 참혹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양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면에서는 화도 나고 참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네. 단지 이민자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네.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 사회 그리고 모든 미국 시민이 직면한 정치적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가 너무 양극화되면서 네. 그 지난 정권의 그 업적까지도 몽땅 부정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반이민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나마 그 의료 개혁을 조금 전진시켰던 오바마 케어까지도 네. 지금 없애고. 그렇죠. 트럼프 케어라는 것을 예,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두하면서 그 현재의 정치가 양극화된 상태에서 그 한쪽의 극단적인 목소리에만 끌려다니는 그러한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덧붙여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양상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정당 정치는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당 정치가 강하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책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왔잖아요, 그동안이요. 그러나 유난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양극화 현상, 새로운 그런 양극화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란 어떻게 네. 보면은 대결과 합의가 합쳐진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최근 10여 년간의 정치는 합의 부분은 완전히 빠지고 극단적인 대결만이 난무하는 그럼으로써 그 합리적인 정책이 도저히 도출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네. 이민자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민사회 전반이 상당한 그 불안감과 네. 걱정되죠. 또 걱정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미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정책 방향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은 어떤 좀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적 목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그 1965년 이민법부터 시작된 그 여러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다인종을 이루고 이 다인종이 화합하면서 미국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일련의 반이민 정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미국의 사회 발전 기조를 정면으로 뒤집는, 다시 말해서 그 역사를 거꾸로 가려고 하는, 사실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스럽지도 않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여러 가지 반이민 정책과는 별개로 미국의 이민 시스템 자체는 이제 더 이상 현실에 조응하지 않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대량 은퇴하면서 앞으로 그 노동력도 더욱 필요한 상태이고요. 또한 그 1,100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들이 엄연히 살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잖아요. 사실상 밑바닥 경제를 떠받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민 단속과 추방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정책으로는 현재의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말끔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에서도 공화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도 부분적인 단속 정책과 추방 정책만으로는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진실 앞에 솔직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고 미국의 미래 발전에 호응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입안해서 포괄적 이민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이 나왔을 때 모든 미국 시민사회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이 한마디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진실 앞에 솔직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가 대처해야 될, 갖춰야 할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안과 밖을 두루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좁게 생각하면은 일련의 반이민 정책에 우리 목소리를 모아서 풀뿌리 로비 활동이나 서명 운동이나 정치 면담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한편 또한 우리 커뮤니티 바깥에서 차별받고 있는 요즘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이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 그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다른 커뮤니티의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구구 그 백인 우월자지들에 맞서는 그 연대와 그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그 관심을 가지고서 힘을 보탰을 때 앞으로 그 우리 미래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과 연대하는 것은 뭐 개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인사회나 단체가 있잖아요. 여러 몇 개가 단체가 있고 또 아시아 단체들이 있고, 한인사회 대표적인 단체는 이제 우리 차주범 선임 자문위원께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 민권센터가 대표적인 단체죠. 이런 단체에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그들과 연대해서 또 미국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싸워나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은 그 이민자의 국가였지만 또한 꾸준히 이민자를 차별하는 역사도 가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권리는 그 유권자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좀 그 소개를 좀 해주고 싶네요. 민권센터에서는 이 다카 프로그램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2012년 이래로 그동안 저희 민권센터에서는 무료로 약 1,200케이스에 달하는 다카 신청과 갱신을 도와드렸고요. 현재는 이제 드림 액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비록 그 약소하지만 저희가 드림 스칼라십이라 그래서 장학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활동 경험이 있고 커뮤니티 봉사 경험이 있고 또 16세 이상인 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1월 8일까지고요. 저희 민권센터 웹사이트에 신청 방법과 그 안내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장학기금을 통해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다카 철폐로 인해서 자살했던 우리 드리머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민권센터도 운영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그 청소년 또 이웃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민권센터가 우리 한인 동포 사회를 나아가서는 미국의 이민자들을 대변하는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훌륭한 단체로 좀 더더욱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반이민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또 이것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